네, 이번에는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외신들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제2의 세계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상황을 스위스 내부적으로 해결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UBS의 이야기인데요. UBS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기사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크레디트 스위스의 비용 부담으로 UBS 그룹이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스위스의 최대 은행이죠. 이 UBS가 이렇게 지난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로 인해서 이렇게 6년 만에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구조조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비용 감축을 위해서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손실은 좀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시티그룹의 인력 구조조정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금융권의 위기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자, 이번 스위스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금융기업이죠. UBS가 크레딧 스위스라는 가장 큰 위기를 겪던 기업을 결국에 인수했습니다.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스위스의 최대 은행이 되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했고 다행히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발생을 막아주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후폭풍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먼저 UBS가 2017년 이후 약 6년여 만에 첫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충격파를 조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일 날 분석에 따르면 UBS는 3분기에 7억 8,5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년 만에 첫 손실이고요. 시장 예상치가 약 4억 4,4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이유 바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약 통합 비용이 20억 달러나 달하다 보니까 이를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3분기에 좀 누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113억 달러보다는 다소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UBS가 이 크레딧 스위스를 잘 인수하는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인수했던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 관리 부문입니다. 여기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2022년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순유입 자산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달에 크레딧 스위스를 완전히 인수하는 과정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인력을 통폐합하고 이 업무의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것인가 효율화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UBS의 풀타임 근로자 수는 11만 5,98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전분기보다 약 3,000명가량 줄어든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티그룹에 이어서 이러한 UBS 같은 경우에도 크레딧 스위스 인수 과정에서 필요했던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재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구조조정은 아마 26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23년도 말이니까 앞으로도 약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소화를 시키려 하다 보면은 체할 수가 있는 만큼 UBS가 이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문제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더 이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버텨나가기를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 UBS의 3분기 실적과 함께 또 합병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회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얘기인데요. 바이트댄스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갔었는데요. 이번에 하나의 사업을 크게 구조조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이트댄스의 VR 부서가 지금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발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 전이었죠. 이 바이트댄스가 VR 기기 업체 피코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기사의 내용은 이 VR 부문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21년도만 해도 이 VR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산업이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았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신규 산업, 미래 먹거리로서 이 메타버스, VR 산업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가 지나고요.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저희도 연일 보도하는 것처럼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고요.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숏폼 컨텐츠, 숏폼 동영상 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 바이트댄스, 이 틱톡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죠. 이 중국 기업인데 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도 VR 산업에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21년도에 VR 하드웨어 기기 피코사를 인수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를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확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일단은 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미래 산업은 결국에는 통폐합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메타버스 산업이 단순히 지금부터 완전히 불이 꺼질 확률은 낮다라고는 분석되고 있지만 당장은 돈을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는 이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 산업을 당분간 축소해야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피코라는 기업이 사실은 이 VR 기기, 하드웨어 기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트댄스가 인수한 직후부터 컨텐츠를 제작하고요.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적 산업에 계속 매진을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했고요.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를 소비해야 될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투자를 했다. 계속해서 비용만 낭비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VR 기기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는데 잠깐씩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도 정말로 일회성으로 끝이 났고요. 현재로서도 지금은 VR과 메타버스보다는 이 AI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이 빅테크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바이트댄스의 리얼리티 그리고 VR 기기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발표는 앞으로도 유의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바이트댄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VR 기기에 무려 1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7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게 바로 바이트댄스가 인력을 감축하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인기와는 반대로 또 VR 산업이 침체되면서 이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이 VR 부문의 구조 조정에 나선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바이트댄스가 이런 결정을 할 만큼 지금 시장의 부진이 좀 실제로 심각하다는 건데 좀 지표들도 살펴볼까요? 네, 이러한 데이터가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C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는 각 산업별로 시장 점유율과 시장의 성장세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VR 헤드셋의 출하량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4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자, 23년도 2분기 기준으로 VR 헤드셋의 출하량은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6%나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2년도가 워낙 VR 기기가 붐이 일었던 시기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는 그 주목도가 떨어지는 만큼 판매량도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 속도 그리고 그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지적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이트댄스, 중국 기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VR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바이트댄스로서는 부담이 커졌는 이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이 중국 시장에서의 VR 기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6%나 감소했다라고 분석이 되면서요. 전 세계 판매량 감소보다 중국 시장의 판매량 감소가 더욱더 컸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쪼그라들다 보니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비용만 들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VR 시장 역시 사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PSVR2라는 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퀘스트3라는 최신작을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VR 시장에 대한 미련을 던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비전 프로까지 더해질 경우에
여전히 메타버스와 VR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남아있다, 잔존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언제 활성화되고요, 대중화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점, 이에 대한 전망을 잘하는 기업이 결국에 미래 산업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을 기존의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러한 메타마저도 현재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라고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 침체되고 있는 VR 시장의 현황과 함께 또 바이트댄스의 구조조정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사실상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주목을 받았던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공유 자동차 서비스인 우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잘 살펴봐야 될 것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간밤에 이렇게 우버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화답을 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에 앞서서 우버가 왜 주목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X, 즉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 X라는 서비스를 슈퍼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천명했었습니다. 이 슈퍼앱이라는 것에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나의 앱을 이용할 경우 모든 서비스를 이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슈퍼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슈퍼앱을 만드는데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러한 슈퍼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앱으로서 손꼽히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버입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 서비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배달 서비스까지 하고 있죠. 즉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요.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적인 교통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금융 서비스 등을 붙인다면 우버도 이러한 슈퍼앱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우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크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우버에 대한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장을 하거나 주목받았던 기업들의 주가들 그리고 실적들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우버의 이러한 실적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분기에 91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12조 1,888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0.1달러를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는 0.61달러의 손실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모자랐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가 예상한 매출액은 약 95억 2천만 달러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보다는 3억 달러 가량 빠진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산업 바로 모빌리티 부분의 사업입니다. 공유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 같은 경우에는 50억 7천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배달 산업이죠. 배달 서비스 부분의 매출은 29억 3천만 달러로 성장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빌리티 산업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란다라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화물 부분의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화물 부분의 사업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났었는데 이 부분은 12억 8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 같은 경우에는요, 모빌리티 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배달 서비스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버는 생각보다 대중화되지 못했지만 우버 이츠로 불리고 있는 이런 배달 서비스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본 구장이죠. 이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이 우버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우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4분기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라 코스로 사이 CEO인데요. CEO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우 호조를 보였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총예약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은 4분기까지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매 소비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용자들이 이제는 이동을 하거나 이러한 교통 비용의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3분기에 월간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는 약 1억 4,2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량 올랐습니다. 즉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버의 사용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4분기에 예약액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4분기의 총 예약액은 약 365억 달러에서 37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는요, 약 365억 달러였는데 그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나오는 만큼 우버가 4분기에 더욱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지 이를 바탕으로 정말로 슈퍼앱에 도전할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3.7% 정도 오르면서 향후 우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확장될 가능성에 더욱더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 우버의 3분기 실적과 관련한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